청취자분께서 2025년 12월 둘째 주 시장 자료를 정말 한가득 보내주셨어요. 주식시장부터 부동산까지 숫자들이 꽤 흥미롭습니다. 네, 딱 봐도 시장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자료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저희 미션은 이 자료들 속에서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보는, 뭐랄까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시장에 풀린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곳으로만 몰리는지 그 비밀을 같이 파헤쳐보죠. 먼저 주식시장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단순히 주식 올랐다, 부동산 올랐다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두 시장의 현상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거든요. 청취자분께서 직접 써먹어 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점검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4,167.16포인트. 한 주간 1.38%나 올랐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코스닥은 고작 0.29% 상승에 그쳤네요.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으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주변에서는 다들 시장 어렵다고 하는데 지수는 오르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 또 대부분이 속는 지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이러면 보통 시장이 좋구나 생각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깊게 파보니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요? 네, 이건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파티가 아니라 사실상 기관이라는 큰 손들만 초대받은 비공개 파티에 가까웠던 거죠. 비공개 파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숫자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이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수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수조 원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수조 원을 순매도했죠. 즉,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쏟아부어서 특정 종목들만 딱 집어서 끌어올린 거예요. 와우. 개인들은 오히려 그 파티에서 짐을 싸서 나오고 있었고요. 기관 주도형 장세라는 말이 바로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와, 지수지에 이런 배신감이 숨어 있었네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큰 손들, 기관들은 대체 그 수조 원을 어디에 쓴 건가요? 그 돈의 목적지가 자료에 나와 있나요? 당연히 나와 있죠. 그 돈은 우리가 모두 아는 바로 그곳, 반도체와 IT 대형주로 향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수 상승의 거의 모든 걸 설명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수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글로벌 수요 회복 신호 같은 게 있으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베팅을 한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코스피라는 거대한 배를 소수의 힘센 선원들, 그러니까 기관과 반도체 대형주가 앞에서 그냥 끌고 간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왜 이렇게 잠잠했던 거죠? 코스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비유를 검하자면 코스피가 묵직한 항공모함이라면 코스닥은 수많은 제트스키들이 각자 묘기를 부리는 모습에 가깝죠. 하하, 재미있는 비유네요. 항공모함은 방향을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지만 묵직하게 나아가고 제트스키는 방향 전환은 빠른데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 확 와닿는데요. 네, 맞아요. 자료를 봐도 대형 바이오 주식이나 신기술 관련주들이 각자 나온 뉴스나 공시 하나하나에 등락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2차 전지, AI, 로봇 같은 테마가 반짝 관심을 끌었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현상도 계속 관찰되고요. 항공모함은 큰 파도에도 잘 버티지만 제트스키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과 똑같죠. 그럼 이 분석을 듣고 계실 청취자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돈은 항공모함에 태워야 하나 제트스키에 태워야 하나 고민이 될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네이버 증권을 활용한 구체적인 팁이 있던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 정말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이제 단순히 가격 그래프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만약 청취자분께서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당장 네이버 증권 앱을 켜서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탭을 눌러보세요. 네. 핵심은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반짝 들어오는 돈인지 아니면 몇 주에 걸쳐서 꾸준히 유입되면서 하나의 추세를 만드는 돈인지 그걸 구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항공모함에 올라타는 방법이죠. 그럼 제트스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코스닥 종목은 공시 탭이 생명줄이에요. 중요한 공시가 뜨면 주가가 정말 순식간에 움직이니까
관심 종목의 공시는 꼭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알림 설정이요. 네, 갑작스러운 파도에 제트스키가 뒤집어지는 걸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안전하고 큰 것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다들 가장 큰 배로만 옮겨 타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부동산 자료를 보니까 와,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무대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아 보여요. 맞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간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6% 올랐다고 나와요. 0.06%요? 아주 완만한 오름세네요. 네. 하지만 이 숫자 역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의 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승의 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모든 부동산이 골고루 오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2025년 누적 거래량 통계를 보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 이건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였던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건 아파트라며 몰려드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폭풍우가 치니 다들 가장 튼튼한 집으로 피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오네요. 자료에 나온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말이에요.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6% 올랐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포트라이트처럼 서울의 강동, 송파, 서초구나 과천, 용인수지구 같은 특정 지역, 특정 단지에만 빛을 딱 비치고 있다니 이건 거의 다른 두 개의 시장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맞아요. 부드러운 온기가 아니라 뜨거운 레이저 빔에 가깝죠. 레이저빔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흐름을 2030 실수요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젊은 층이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고 대출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이왕 내 집 마련할 거라면 기회가 된다면 가장 입지가 확실하고 미래 가치가 보장된 자산을 소유하려는 욕구, 그 욕구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압도할 만큼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불확실할수록 더 확실한 것에 집중하는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럼 이 시장을 지켜보는 청취자분께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그 레이저 빔을 막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이 밝아지길 기다리는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한 팁이 있죠? 네,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네이버 부동산의 실거래가 탭을 유심히 보세요. 여기서 최근 3개월간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 즉 호가와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실거래가, 이 둘의 변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요? 네. 만약 이 둘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면 그건 시장의 힘이 매수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눈여겨볼 지표가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거래 성사 빈도예요. 거래 성사 빈도요? 네, 매물이 시장에 나온 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자주 계약이 체결되는지를 보는 거죠. 아, 얼마나 자주 팔리는지. 그렇죠. 이 빈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그 지역 전체의 가격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빔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주식시장에서는 기관들이 항공모함 같은 대형 기술주에 동을 쏟아붓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2030 실수요자들이 레이저빔을 맞은 핵심지 아파트로 몰려들고 있어요. 이 두 현상 사이에 어떤 공통된 심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공통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유동성과 선별성. 유동성과 선별성. 네. 먼저 주식시장의 상승이 새로운 유동성, 즉 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불어난 자금의 일부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연결고리가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별성입니다. 선별성이요? 네. 두 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믿는 최상위 우량 자산으로만 물리는 질적 차별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거죠. 주식에서는 실적이 증명된 대형주,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검증된 핵심지 아파트, 모두가 필사적으로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의 흐름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분을 위한 최종적인 조언은 무엇일까요? 지금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청취자분께 드리는 최종적인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 절대로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사려는 것이 과연 기관이나 똑똑한 실수요자들이 몰려드는 바로 그 항공모함이나 똘똘한 항체에 해당하는지 이걸 냉정하게 자문해봐야 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전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내 자산만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니까요. 주식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주도하는 대형주 흐름에 올라타는 게 유리해 보이지만 자료에서도 경고하듯이 곧 있을 미국 금리 발표 같은 변수에 따라서 항공모함의 항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한 번에 모든 돈을 넣기보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만약의 경로를 대비한 손절 기준을 정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은요, 접근법이 또 다르겠죠? 부동산은 이제 전국이라는 단어는 잊으셔야 하고요. 철저히 개별 단지 단위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교통, 학군, 주변 개발 계획 같은 전통적인 입지 요소를 더 깐깐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네. 투자 목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 한국부동산원, KB 통계 자료를 모두 열어두고 교차 확인하면서 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자산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요? 바로 레버리지, 즉 대출 관리입니다. 아, 대출. 네. 지금 가장 큰 실수는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흥분해서 섣불리 대출을 늘리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은 항공모함에 타고 있어도 침몰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현금, 주식, 부동산 비중을 잘 조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 한국 자산시장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탐정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기관은 대형주로, 실수요자는 핵심지 아파트로 향하는 시장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뚜렷한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코스피 지수나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 같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기관의 매수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특정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같은 시장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내부 지표를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의 돈은 소수의 우량 자산으로만 집중되면서 그 외 자산과의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극화 현상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산들로 다시 돈이 흘러들어가게 만들 다음 촉매제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